여러분 안녕, 가스목입니다. 자, 7월 학평 어땠습니까? 꽤 많이 어려웠죠. 네. 어려운 문제들이 선생님이 보기에는 꽤 있었습니다. 학평답게, 학평답게는 무슨 의미죠? 조금 쉬운 것들도 있었지만, 이런 문제들은 괜찮다. 이건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겠다. 이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학평의 난이도는 우리가 3월 학평은 사실 4월 달에 봤는데요. 그거보다도 많이 좀 높아졌어요. 하지만 6월 모평보다는 아직은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9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이 7월 학평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그림 가면은 퇴적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측리가 있고 건열이 있어요. 그래서 사측리 같은 경우에는 물이나 바람이 이동하면서 퇴적물들을 쌓아놓는 아래로 오목하게 나타난다가 특징이고, 건열은 이제 건지역이 있는데 기역보기 보면 가로부터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 사춘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쌓이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물이나 바람이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쌓인 거구나, 이동한 거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니은 나는 형성 당시에 건조한 시기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건열, 말라서 갈라진 거잖아요. 건조기후다, 건조식이 있다, 맞는 얘기고, 지층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건열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측리가 이제 뒤집어지면, 선생님들 강조하죠. 위로 볼록한 모양으로 아래로 오목이 아니고, 이 뒤집어지면 갈라진 부분이 위로 올라가면 역전이 된 거다. 이거 외에도 점입측리나 아니면은 연흔, 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인도 대륙 중앙의 한 지점에서 채취한 암석 ABC의 나이와 암석이 생성된 당시 고지지역의 방향과 복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BC는 정자극기 형성되었고,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아니고 지상 북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 이 고지지역의 방향과 복각이 나와요. 복각. 일단 복각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복각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준 거죠. 수평면이에요. 돋보기로 좀 볼까요? 확대해서 A 같은 경우에는 수평면에서 지금 이쪽으로 고지지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 이거는 복각으로 따지면 마이너스인데, 근데 이제 수평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복각이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복각 뿅 90도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 출제자 의도를 좀 파악을 했나요? 실제로는 우리가 늘 이렇게 그려줬죠,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줘서 여기가 자기 적도고 여기가 자기 남극이다, 여기가 자기 북극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평면으로 밑으로 내려간 게 이제 복각이 플러스, 복각 플러스 90도가 되죠. 자기 북극에서 여기 이렇게, 여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사실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36도고.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복각이 이제 마이너스 36도라고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가 생각해 보기 쉬웠겠죠. 남반구구나. 그리고 이미 이제 북반구에 왔어요. 북반구고, 더 많이 이동해서 더 많이 길어진 게 지금 38도까지 길어진 거잖아요. 수평면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38도까지 내려간 건데, 이게 더 북반구고 고위도구나 하는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도 대륙은 선생님이 늘 많이 강조하죠. 인도 대륙은 원래 다른 대륙들이 붙어 있을 때 남극이 조그맣게 삼각형으로 붙어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제일 많이 움직인 대륙이 인도 대륙이라고 늘 강조하죠.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이 붙었다. 정말 많이 올라왔다. 많이 이동한 거다. 원래 남반구 있었는데 북반구로 열심히 올라왔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으면 훨씬 더 생각해 보기 좋았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기억보기 볼까요? A는 생성 당시 남반구에 있었다. 이 복각의 방향을 보면 이건 사실 마이너스 36도인 거고 남반구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니은 B가 C보다 고위도에서 생성되었다. 북반구의 복각이 더 커진 C가 더 고위도인 거죠. B가 고위도가 아니고. 디귿 A가 만들어진 이 히말라야 산맥이 생성되었다.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가 유라시아를 들이받아서 만들어진 거고, 언제 만들어서 신생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A는 지금 6천만 년이잖아요. 6천만 년. 6천만 년이면 이게 남반구에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인도가 유라시아를 들이받은 적이 없어요. 그죠? 인도는 유라시아를 북반구로 올라와서 여기서 들이받아야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반구에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땡. 답은
땡이 아니고 만들어진 이후 맞는 얘기고 A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A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올라와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 거니까 디귿은 맞는 얘기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3번 가겠습니다. 가나다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요. 가가 메모드죠, 메모드. 신생대고 삼엽충, 고생대고 공룡, 중생대고. 자, 기억 가시대 판기하가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땡이고요. 판기하는 고생대 말에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나시대 양치식물, 고생대 식물들은 이제 실루리아기 이후에 육지로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양치식물이잖아요. 고생대 번성한 건 양치식물.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디귿, 다시대는 여러 번의 빙하기였었다. 빙하기가 없는 유일한 지질시대가 중생대죠. 공룡 털 있냐?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빙하기가 절대 없는 지질시대는 중생대다. 꼭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번의 빙하기가 있었다. 아닌 거죠. 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해수의 수온 연직 분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수조에 소금물을 채우고 온도계의 끝이 각각 수면으로부터 깊이 0, 2, 4, 6, 8cm의 노이덕 설치한 온도 측정한다. 가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소금물 채우고 온도를 쟀기 때문에 깊이에 따라 온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내려간 처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사실은 가구나 이런 생각 좀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전등을 켜면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없을 때까지 전등을 켰단 말이에요. 짠, 켰다. 가까운 데는 열을 많이 받죠. 아랫부분은 열을 덜 받을 거예요. 그럼 뭐 온도가 내려갈수록 점점 온도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갈수록 온도가 점점 떨어지는 요렇게 돼 있는 이게 뭡니까? 지금 A라고 돼 있는 건데 이 A가 이게 나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1분 동안 수면 위에서 부채질을 한 후 부채질을 하면 뭐가 생겼겠어요? 바람이 생겼겠죠. 바람이 생겼으니까 바람에 의해서 표면에 있는 물들은 혼합이 잘 됐겠죠. 혼합이 잘 되면 섞일 거 아니에요. 수온이 높으면서 일정하게 어느 정도까지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람의 영향을 안 받는 이 아랫부분, 위에서 부채질 했으니까 아랫부분은 수온 분포가 뭐 이렇게 원래의 모습과 그죠? 나의 모습과 비슷하게 나타나겠죠. 이게 B라고 써 있는 건데 이 B가 부채질을 해준 달을 의미하는 거구나. 요거를 파악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파악이 됐다면 여러분들 문제를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기억 보기 봅니다. 나의 결과는 B이다 그랬어요. 나는 A죠. 전등을 켜고 바람을 부채질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A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억은 땡이고요. 는 A에서 깊이에 따른 온도차는 0에서 4cm 구간이 4에서 8cm 구간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좀 크게 볼까요? 돋보기로. 자, A에서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는 그랬는데 0에서 지금 4cm 크잖아요. 온도가 뚝 떨어졌어요. 이만큼 들어갔는데 온도가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래를 보면 별로 온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위쪽에 0에서 4cm 구간이 온도 차이가 크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고요. 디귿. 표면과 깊이 8cm 소금물의 밀도 차이는 B가 A보다 크다 그렇습니다. 이게 소금물이니까 사실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게 바닷물에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문제를 이렇게 낸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선생님이 늘 강조하죠. 해수 밀도는 뭘 기억해야 돼? 해수 밀도. 그럼 나오면 찬물, 짠물 기억해라. 짠짠. 찬짠이군요. 짠짠짠 맨날 이런 얘기 하면서 짜라란 이런 소리 하는데 죄송해요. 아재 개그는 그만해야 되는데 하여튼 찬물, 짠물입니다. 근데 짠물은 그냥 둘 다 똑같아요. 그냥 소금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에 영향을 받을까요? 찬물. 알겠죠? 디귿 보기 표면. 근데 지금 이제 A가 A랑 B랑 비교하는 건데요. B 같은 경우에 표면의 수온보다는 8cm 수온이 낮긴 낮아요. 근데 A는요. 표면의 수온보다 8cm 수온이 훨씬 낮다 그래야 되는 거죠. 온도 차이가 크니까 밀도 차이도 클 겁니다. 그래서 A가 밀도 차이가 훨씬 커야 돼요. B가 A보다 크다. 땡입니다. 니은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 주변의 열전 분포와 판의 경계를 나는 지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응급성 나타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느낌 따거나 일단 열점 보나 마나 비야. 상승하는 거 이거 보나 마나 비입니다. 그죠? 네. 해령에서도 맨들들이 상승하는 부분 열정과 해령 보나 마나 비잖아요. 압력의 감소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 자, 기억보기에서 열정은 판의 내부에서만 존재한다. 이런 데도 보면 판의 경계에 있죠. 여기 판의 경계 해령에도 있고. 그래서 기억은 땡 내부에만 있는 거 아니구나. 열점에서 나의 비가정에 의해 이거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디귿 안산암질이에요. 현무암질이죠. 해령이나 열점이나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안산암질 마그마는 해구에서 분출하는 게 안산암질 마그마죠. 디귿 땡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자, 6번입니다. 그린가는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지상일기도를 나는 BC 중 한 곳의 날씨를 일기기로 나타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A가 뭡니까? 1036인데 1040이에요. A는 고기압 지역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아하, 온대저기압. 선생님이 늘 온대저기압 나오면 이거 온난연선 있고 한랭연선 있는데 가운데 따뜻한 공기, 양쪽에는 찬 공기 있고. 그죠? 바람이 어떻게 분다고요? 바람은 이렇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기에 C가 있는 거고요. 여기 B가 있는 거예요. 딱 보기에도 이건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 넌 지금 C의 상황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네, 기억. A는 하강기로 나타난다. 고기압이니까. 고기압. 공기의 무게가 기압이 공기의 무게를 했잖아요. 공기의 무게가 높게 나타난다. 하강기류. 저기압은 상승기류지만 니은 보기. 기온은 B가 C보다 높다. B는 지금 찬 공기 영역에 C는 따뜻한 공기 영역에 B가 높다니 말이 안 되는데 C가 높은데 디귿 나는 B 아니고 바람 방향 보면 C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디귿 B 아니다. 땡. 답은 기억만 맞는 얘기였습니다. 자, 7번 갈게요. 그린가와 나는 퇴적암이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두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자, 태백시 구문서 워낙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기본 개념 수업 열심히 들었다면 아 이거는 고생되고 석회암 지역이고 삼엽층 많이 나오는 것이고 조금 더 가볼까요? 조금 더 가보면 여기서 연운이나 건열도 발견된다. 알겠죠? 그런 것까지. 그래서 거기 구문소에 박물관이 있어요. 고생대 박물관. 정말로 여기에. 거기서 좀만 더 살짝 걸어가면 한 3, 4분? 부정학도 볼 수 있고 그래요. 강의 시간에 이제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그런 거고요. 고성문 덕맹현은 이게 뭐예요 이게? 고성문 덕맹현을 읽을 필요는 없지만 이거 공룡발자국입니다. 공룡발자국이 나오면 중생대. 육지고 여기가 사실 호숫가였기 때문에 공룡들은 육지에서만 사니까 물 먹으러 왔다 발자국 찍은 거라 그랬잖아요. 자, 기억. 누가 먼저입니까? 고생대가 먼저죠. 이게 나중이 아닙니다. 기억은 땡이고요. 니은. 공룡 나오면 무조건 육지, 바다가 아닌 거예요. 니은 땡이고, 디귿. 층리. 층리는 이건 퇴적암의 특징이죠. 퇴적암들은 층층이 쌓여요. 1층에 2층, 2층에 3층. 층리는 퇴적암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거 석회암이고 사실은 이건 쉐일이거든요. 여기 층리 보이죠? 층리가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디귿이 정답입니다. 8번. 다음은 동안난류, 북한난류, 대만난류의 특징을 순서 없이 정리한 것이다. 그랬는데 자, 북한의 동쪽 연화를 따라 남쪽으로 흐르는 해류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북한의 동쪽 연화를 따라 남쪽으로 흐르는 해류. 이거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남쪽으로. 한류죠. 하나밖에 없네요. 아, 가가 북한 한류구나. 한국의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는 해류다.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흘러간 해류는 뭐예요? 동안난류죠. 그래서 아 이거는 동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갔구나. 동안난류구나.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들어오는 해류 쿠로시해류 투이로 여기 대마도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대마난류가 되겠죠. 대마난류다. 자, 그러면 기억 보기에서 가와나가 만나는 해역에 북한 한류, 동안난류 만나면 여기 뭐 조경수역. 한류와 난류에서 사는 물고기들 다 만나갖고 그죠? 조경수역 맞는 얘기고요. 물고기도 많이 잡히고. 나는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강하게. 나는 난류잖아요. 따뜻한 물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은 이제 여름철에 강하게, 찬물은 추운 계절은 겨울철에 강하게 맞는 얘기고 디귿 갑니다. 동일기도에서 용존산소량은 가가다보다 작다. 용존산소량 동일기도라 했어요. 동일기도라 그랬으면 일단 이제 뭐 태양에너지 이런 거 다 똑같은 건데 기체가 찬물에 잘 녹죠. 산소도 찬물에 잘 녹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출제자가 야, 요 간은 있잖아. 한류고
다는 난류야. 근데 같은 이도야. 들어온 태양의 정도 똑같아야 돼. 근데 누가 온도가 낮아? 한류가. 찬물의 기체가 많이 높겠지. 산소는 거기 많이 있을 거야. 그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전연소량은 가가 다보다 적다가 아니고 한류기 때문에 많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답은 기역, 니은이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어봤던 1번과 8번 평이했어요. 사실 이게 쉬운 문제들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맞아야 돼요. 어렵지도 않았을 거예요. 9번이 살짝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해령 부근의 XX 프라임 구간을 직선으로 이동하며 측정한 해양 지각의 나이를 나타낸 것이래요. 그러면 해령은요.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맨들이 올라서 벌어지는데 여기서 지각이 생깁니다. 지각의 나이가 제일 어려야 돼요. 지각의 나이가 0살 여기 해령인데 근데 여기도 해령이에요. 오호라 이거 봐라. 해령 부근이라 해령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건가?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니고요. 이제 고지자기 분포가 나와 있는데 일단 해령은 일단 정자극기입니다. 해령에서는 지금 이제 해양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정자극기예요. 그래서 중간에 원래 이런 거죠. 이렇게 변환단층이 있고 이렇게 끊고 간다면 해령과 해령이 두 번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딱 보시면 여기가 해령입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 중간에 여기 변환단층인 거죠.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맞네. 그리고 해령을 중심으로 자 돋보기를 한번 볼게요. 고지자기 분포는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대칭적이죠? 똑같은 거예요. 1번 좋은데 2번은 왜 안 됩니까? 해령을 중심으로 고지자기 분포가 이거 지금 두꺼운데 이거 얇잖아요. 정상기가. 이럴 리가 없는 거예요. 대칭적으로 나타나지가 않은 거죠. 2번 땡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좀 두꺼운데 조금 얇죠?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간 거나 이쪽으로 간 건 대칭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일로 간 게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이쪽으로 간 거지만 그게 대칭으로 똑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양쪽으로. 그래서 대칭이 안 되잖아요. 3번도 땡입니다. 4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 넓은데 이거 좁고 이쪽으로 간 거 이쪽으로 똑같아도 역시 대칭이 안 되죠. 땡이고요. 5번도 역시 넓은데 좀 좁기도 하고 이 가운데 안 와 있어요. 이 그럴 리가 있어? 이동 속도가 다른가? 이쪽도 대칭이 돼야 되는데 일단 다릅니다. 여기서 땡이죠. 5번.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 같아 보였지만 사실 정답은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이 똑같이 대칭이 되는 거 1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문제도 요 개념만 이해한다면 이게 변환단층이 중간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요것만 여러분들 눈치챘다면 근데 사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쉽게 풀었어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알겠죠? 좀 헷갈리는 친구도 있었겠지만 자 9번, 10번이 좀 어려워요.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보기에는 10번 조금 어려운데요. 어느 지역의 질단면도에다 간이반 P와 Q에 포함된 방사선소 X양은 처음량의 8분의 1, 64분의 1이고 선생님이 살짝 당황했습니다. 64분의 1은 처음 봤거든요. 이 문제에서. 반감기 1억인데 자 한번 해볼게요. 반감기 한 번 지나가면 얼마예요? 2분의 1. 두 번 지나가면 4분의 1 남는 거죠. 세 번 지나가면 8분의 1 남아요. 네 번 지나가면 16분의 1이 남습니다. 다섯 번 지나가면 32분의 1이 남을 거예요. 6번 지나갔을 때 64분의 1이 남을 겁니다. 반감기 3번 지나갔구나. 8분의 1. 나이 얼마예요? 3억. 반감기에 64분의 1. 6번 지나갔구나. 나이는 얼마예요? 6억. 근데 P가 지금 3억이란 얘기죠. P는 3억이고요. Q는 6억이란 얘기예요. 일단 거기까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 뻔합니다. 이거 이제 지층의 순서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다른 거에서 덮여있고 맨 아래 깔려있는 거 A잖아요. A가 퇴적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Q가 관입을 했어요. Q 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를 FF'의 단층이 있었습니다. 단층 F라고 표현할게요. 단층 F가 있었고요. 그 다음 뭐에 부정합이 있어요. 그거를 이게 쭉 여기 부정합입니다. 단층도 여기 자르고 지나가잖아요. 불연성면. 부정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B 쌓이고 C 쌓이고 D까지 쌓였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B, C, D 쌓인 다음에 P가 거기 관입을 했죠. P 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자르고 지나가잖아요. 부정합이죠. 부정합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부정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E가 쌓였죠. E는 쌓였다는 얘기는 바다 밑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침강을 했는데
마지막에 지금 융기해서 이가 육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무들 잘 알고 있죠? 여기까지. 파악을 여러분들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억 보기 볼게요. P는 3학년, P나이 3학년 맞습니다. 기억이 아니고 1번이군요. 맞고요. 2번 보기 단층 F 장력에 의해서 요거 미끄럼틀 위에 있는 게 내려갔죠. 당기는 힘, 장력에 의한 정단층 맞는 얘기입니다. 3번 보기 이 지역은 최소 3의 융기가 있었다. 부정화 한 번 있잖아요. 융기에서 깎이고 침강하고 융기에서 깎이고 침강하고 다시 융기에서 매니가 육지. 매니가 육지면 융기를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최소 3회 맞는 얘기입니다. 4번 생성 순서는 A, Q, 그 다음에 B, C, D, 그 다음에 P, E.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봤는데 맞는 얘기였고요. 5번이 정답이겠네요. A층이 생성된 시기. 그럼 A층은 6억 년 전이에요. 고생대가 5.4학년이니까 6억 년이면 성캄브리아 시대거든요. 최초의 척추물 아니죠. 성캄브리아 시대는 두 개의 이온으로 나눠지지만, 그죠? 그게 사실 스트로마톨라이트나 단세포 생물, 대세포 생물인 에디아카동 물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고생대 들어와서 어류가 생기면서 오르도비스기에 어류가 최초의 척추동물입니다. 어류의 그 생선 뼈와 가시 척추거든요. 그래서 최초 척추동물은 고생대에 생겼기 때문에 6억 년 전에는 없었어요. 잘못된 거 5번이었습니다. 그린가와 나는 어느 날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 서울과 부산에서 관측한 기압, 풍향, 풍속 자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게 됐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게 기압이고 어떤 게 풍향이고 어떤 게 풍속인지 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압은 태풍의 중심이 가까이 지나가면 기압이 낮은 게 당연하죠. 아마 낮아졌다가 태풍이 지나가면 좀 높아질 거예요. 그런 분포를 보이는 건 여기서 지금 이 실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실선이 이 기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압이 낮아졌을 때가 아무래도 태풍이 제일 가까울 때니까 바람을 좀 쐬겠죠. 기압이 낮아졌을 때 좀 높아지는 거. 요거 풍속이네. 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풍속이 별로 큰 차이는 안 보여요. 하지만 요거 풍속인 거 여기 찾았기 때문에 이것도 풍속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점으로 찍혀 있는 게 풍향이겠다. 근데 이게 사실 문제의 포인트죠. 태풍 문제에서 풍향이 나왔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로 위험 반환이냐, 안전 반환이냐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를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렸어야 돼? 이렇게 그렸어야죠. 그래서 북쪽, 동쪽, 남쪽, 서쪽 그려놓고 가를 보니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처음에 S입니다. SE.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 쪽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S로 갔다가 여기서 W로 가요. SW로. 그래서 SE에서 이거 2인데, 네, 그렇죠. 하나 지우고요. 네. SE에서 S로 갔다가 그 다음에 SW로 갑니다. SW로. 그래서 거의 W까지 많이 가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풍향이. 이거 뭡니까?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가는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 개그레형을 쳐보면 되잖아요. 너는 위험 발언이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나를 볼게요. 나 같은 경우에는 N, S, E, W에서 풍향을 보니 N이란 말이죠. 이쪽에서 N을 쭉 가다가 계속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풍향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풍향이 쭉 NW 쪽으로 바뀝니다. NW 쪽으로. NW는 이건데. 이렇게. 풍향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거? 풍향 변화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이거는 지금 반시계 방향이죠. 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 변화가 일어났으니 이거는 안전 반원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조금 더 가볼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서울이 있고 여기 부산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태풍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부산은 풍향 변화가 이렇게
위험 반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가 부산이었네. 서울은 풍향변에 이렇게 안전 반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부산이었고 여기는 서울이었구나. 사실은 이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이 부산과 서울을 찾기 전에 약간 이상하다 생각한 게 뭐였냐면 이거 중심이 가까이 왔는데 왜 바람이 안 세지? 풍속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좀 전문가잖아요. 여러분들보다는 이거 안전반원이겠구나. 태풍이 지나갔는데 안전반원이니까 풍속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구나. 그런데 이건 위험반원이기 때문에 중심이 왔을 때 정말 풍속이 크게 나타나네.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거든요. 그러지 않을까? 하고 이제 풍향으로 맞춰보니까 정말 그렇게 나온 거였어요.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면 잘한 겁니다. 잘한 거고요. 자, 그럼 기억보기부터 볼게요. 태풍의 중심은 가가 관측된 장소, 가가 어디예요? 부산이잖아요. 부산에서 태풍이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부산의 서쪽을 지나간 게 맞죠. 그죠? 부산에서는 북쪽, 남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부산의 서쪽이니까 태풍이 이렇게 지나간 거 맞잖아요. 맞는 얘기고 니은 보기 봅니다. 최저기압은 가가 나보다 낫다. 이거는 이제 돋보기로 보여드릴까요? 자료 해석인데 최저기압, 여기 기압이에요. 그럼 최저기압이 993에서 조금 밑에 왔었고요. 가에서는.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 990에 거의 닿죠. 990이니까 나가 조금 더 낮은 겁니다. 최저기압은. 그래서 최저기압은 가가 나보다 낮다 아니고요. 나가 좀 더 낮았고 디귿보기 평균 풍속은 가가 나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제 풍속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풍속 보면 여기는 지금 풍속이 14를 올라가지 않는데 여기는 풍속이 지금 뭡니까? 56까지 올라가요. 가가 훨씬 더 큰 거죠. 왜 그러냐면 위험반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험반원 좀 세게 나타났구나. 그래서 사실 중심기압이 낮으면 태풍이 센 건데 물론 이 태풍은 지금 여길 지나갔으니까 부산에서 측정한 것과 서울에서 측정한 것 중에 누가 더 이제 뭐 중심기압이 거리가 있어서 태풍의 중심기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압이. 부산에서 측정한 기압과 서울에서 측정한 기압을 얘기를 하는 거죠. 태풍의 중심기압은 여기 나타나는 기압보다는 작았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부산이 기압이 더 낮게 나타나는데 바람이 약해. 이게 안전반원이라서 그랬던 겁니다. 요게 지금 선생님이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는 친구들은 공부가 좀 많이 된 친구들이고요. 태풍 문제 앞으로도 안 틀릴 거예요. 알겠죠? 잘 생각해 보시고 답은 기억 디귿이고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까다로웠어요. 까다로웠고 12번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요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요거 진짜 학평 문제인데 굉장히 좋다. 이거는 충분히 평가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근데 기본 개념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료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A와 B에서 단위 시간 동안 동일한 양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A의 광도는 B의 40배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A의 광도는 B의 40배. 포인트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동일한 양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면적이래요. 근데 이거는 1제곱미터인데 같은 양의 에너지가 625제곱미터에서 나와요. A가 저온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625 뭔가 느낌이 오지 않나요? 그죠? 625 느낌 와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625에서 나오는 만큼의 에너지가 여기서는 1만큼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625만큼의 면적에서 나오는 거고 온도 차이가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625배? 아니죠. 단시간당 동일한 양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요. 어떤 물체가 방출한 에너지야? 단위 시간당 같은 면적에서 방출한 에너지 양은 온도의 4승에 비례하는 거죠. 625가 뭐의 4승이에요? 625는요. 5의 4승이잖아요. 5의 4승.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온도는 A의 광도는 B의 40배고요. A의 온도는 B의 5분의 1배. B가 온도가 5배 높은 거예요. 온도가 5배 높기 때문에 온도가 5배나 저온이니까 같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려면 면적이 넓어져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건 이제 온도의 4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625제곱미터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어진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해석했으면 문제는 정말 쉽게 풀 수 있죠. 왜냐하면 뭐 물어보려고 이런 거 주겠어요? 광도와 온도 주면 뭐 물어보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많이 풀어봤잖아요. 별의 반지름. 별의 반지름은 온도의 제곱에 루트 강도. A가 크죠? 몇 배나 클까요? A의 온도는요, B의 온도의 5분의 1이에요. 여기다 넣어보면 5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도는요, 40배래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1분의 1인데 25니까 40이고. 그러면 이거는 25 곱하기 루트 40이니까 2하고 루트 10 되겠죠? 얼마입니까, 이거? 50 루트 10 나오네요. 50 루트 10. 그 정도인데 크기는, 자, 기억 보겠습니다. 표면 온도는 B가 A보다 5배 높다 그랬어요. A 온도는 B의 5분의 1. 요 에너지양, 같은 면적에서 방출한 에너지양 가지고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맞는 얘기고요. 니은 반지름은 A가 B보다 150배 이상이다. 50 루트 10. 그래요. 이제 루트 10은 사실 우리가 이과이기 때문에 3이 루트 9잖아요. 그죠? 루트 10은 아마도 그래서 3.xxx 3보다 크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50 곱하기 3.xxx 3보다 큰 값을 곱해주면 그건 이제 150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150배 이상이다. 맞는 얘기고요. 디귿.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B가 A보다 누가 더 고온입니까? B가 훨씬 고온이에요. B가 고온이기 때문에 더 짧은 파장을 내요. 람다 인버스가 짧아야 되는 거죠.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B가 A보다 길다. 땡.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자, 이 문제를 좀 어렵다 생각하고 틀린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푸는 방법 잘 이해를 해주시고, 어떤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랑 같은 면적에서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다른 면적, 5의 4승배나 되는 면적에서 같은 에너지를 낸다는 얘기는 이게 온도가 5분의 1 작다는 얘기죠. 낮다는 얘기죠. 5분의 1배 정도. 이게 5배 온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거만 이해하면 돼요. 이 공식이 뭐 워낙 잘 쓰이는 공식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외워두세요. 이런 문제는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외워서 자신 있게 나오면 딱딱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대서양에서 관측되는 수계의 수온과 연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드는 북태평양 중한 표충수, 남극 저충수, 북대서양 심층, 남극 중중수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짜로 이게 좀, 순서대로 써주지. 근데 A가 표충수겠고, 이게 지금 수온연분은요, 수온연분도는 사실 밀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찬물, 짠물, 이쪽이 찬물, 짠물이기 때문에 찬물, 짠물이 밀도가 크다. 알죠? 밀도가 제일 큰 게 누구예요? D. 남극 저충수.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살짝 위에 흘러가는 게 C입니다. 북대서양 심층수. 그보다 밀도가 작아요. 이제 A랑 B는 밀도가 비슷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평균 밀도는 A가 이쯤 나올 텐데 B는 여기 나오는 거니까. 요게 뭐냐면 남극 중충수. A가 뭐예요? 북대서양 중간 표충수죠. 그냥 A로 하자. 쓰기 귀찮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기억. 수온 변화 폭이 이게 수온인데 요거 거의 뭐 네모 박스지만 이건 좀 크잖아요. 수온 변화 폭이. 기억은 해석하기 쉬웠고. 니은 C는 그린란드 해변 주역에서 자, 북대서양 심층수가 나오면 무슨 바다? 그린란드 꼭 기억해야 돼요. 남극 저충수 어디? 남극 주변에 외대래 꼭 기억해야 되고요. 니은 맞는 얘기고 북대서양 심층수니까 그린란드 주변. 평균 밀도는 D가 제일 큰 건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 문제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2점짜리고 그냥 점수 주는 겁니다.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4번 복사평형. 이거 먹는 만큼 내보낸다를 잘 하면 되죠. 그래요. 먹는 만큼 내보낸다를 잘 하면 되고요. 들어온 태양에너지 100 중에서 대기가 20으로 흡수하고 구름 대기에서 22가 반사가 되네요. 지표현 반사 9고. 자, 그러면 이게 20이고 9니까 22, 9. 그럼 나머지가 A가 되는 거예요. A는 얼마입니까? 22에다 9니까 20에 22 하면 이제 이게 42가 되겠죠? 51. 그럼 A는 49겠구나. 하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그렇게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구해야 되는데, 선생님 좀 더하기 빼기 약하긴 하지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볼 수 있거든요. 구름의 원 복사 위로 올라가는 게 9입니다. 9.
그 다음에 대기의 복소가 얼마인지 몰라요. C도 얼마인지 모르고 C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C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일단 먹는 거, 지표가 먹는 거 49와 95가 있습니다. 그죠? 49 더하기 95는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표가 내보내는 거, 이건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반사니까. 내보내는 게 23에 7 23 더하기 7 더하기 102 더하기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C는 12가 나와요. 12. 이것도 10입니다. 그럼 B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대기의 복사 B는 그중에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100을 줬는데 22와 9는 이쪽으로 갔어요. 31은 이쪽으로 나왔고 31. 그럼 나머지 이거를 3개를 더한 게 요게 두 개 31이니까 나머지 3개는 69면 되거든요. 69인데 요게 9고 요게 10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48 되는 거죠. B는 48이구나. C는 10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서요. A는 49고 B는 48이니까 A는 B보다 크다. 맞는 얘기입니다. 니은 보기. C는 지표에서 우주로 직접 방출되잖아요. 복사 에너지. 12만큼. 맞는 얘기고요. 디귿. 대기에서 방출되는 적외선형의 에너지 양. 빨간색으로 한번 가볼까요? 대기는 원래 온도가 우리 몸의 온도랑 별 차이가 없어요. 적외선이에요. 그리고 48도 대기에서 방출되는 적외선형의 양인 거고요. 구름의 양 복사 위로 올라가는 거 9. 이거 대기에서 방출되는 구름 대기에 있거든요. 아래로 내려오는 거 95도 대기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 양입니다. 꽤 많죠. 그런데 흡수되는 가시광선형 에너지 양보다 크다. 흡수는요. 태양 복사에서 이제 가시광선이 주로 요거 20인데 그래요. 그래서 이게 더 많다. 맞는 얘기긴 한데요. 약간 찝찝하죠. 진짜로 대기가 흡수하는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량이 20일까? 아니에요. 그럼 안 됩니다. 이 대기의 흡수 20 있잖아요. 이걸로 갖고 와서 생각해 볼게요. 이 중에는요. 자외선도 있고 자외선은 대기 중에 이제 오존이 흡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적외선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나 수증기가 흡수해요. 가시광선은 흡수하는 양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적어요. 거의 흡수 안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20보다도 훨씬 적어야 돼요. 20의 대부분이 자외선과 적외선이에요. 대기의 흡수 중에. 가시광선은 누가 흡수해? 여러분들 배워본 적이 없어요. 거의 흡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알겠죠? 20이라고 생각하고 풀었으면 문제는 맞았지만 조금 더 모자란 거예요. 개념이. 20보다 훨씬 적은 양이다. 대기에서 흡수하는 가시광선의 양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었고요. 디귿 보기를 아마 제대로 해석을 안 하고도 맞은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 1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주기혈성 ABC가 원시별에서 주기혈성이 되기까지 경로를 H할 때 나타낸 것이다. 이건 좀 쉽잖아요. 굉장히 빨리 진화했겠고 큰 주기혈성이니까 굉장히 천천히 진화했을 겁니다. 아주 천천히. 작은 주기혈성이니까. 그죠? 기억. 주기혈성인데 걸리는 시간 A가 B보다 훨씬 짧아야 큰 주기혈성이 빨리빨리 진화하는 거죠. 땡이고요. 니은. A의 내부는 복사층이 대리층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다. 이거 무슨 소리죠? 대류하는 핵이 있고 대리층이라고 그걸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복사층이 있고 이게 큰 주기혈성의 내부 구조잖아요. 태양 질량이 1.5배. 그래서 이제 A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얘기고요. 대류핵을 가진 디귿. 절대 등급은 C가 가장 크다. 누가 제일 어두워요? C가 제일 어둡잖아요. 절대 등급은 강도와 연관이 있는 건데 강도가 작아요. 절대 등급이 커야죠. 어두울수록 등급이 커지는 거. 등급 커지면 어두워진다. 얘기 많이 했었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16번. 그림은 중심부 온도에 따른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의 광도를 A, B로 순서 없이. 이게 이제 1.8 정도 되죠. 온도가. 그죠? 질량은 태양 질량의 1.5배 정도 되는 거고요. 이 반응이 이게 뭡니까? 좀 태양 질량 1.5보다 작은 별에서 잘 일어나는 PP 반응이고 A는 이제 큰 별에서 잘 일어나는 CNO 순환 반응이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태양은요, PP 반응이 우세하죠. 이것도 좀 작잖아요, 질량이. 그죠? 그래서 기억 땡이고요. 니은, 태양의 중심부 온도는 이거보다 아닌데 1.8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죠? 이보다 크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땡이고요.
디귿. 주계열성의 질량이 클수록 전체 강도에서 B에 의한 비례. 주계열성의 질량이 커. CNO가 우세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핵융합, 수소핵융합 반응이잖아요. 수소핵융합 반응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그게 별의 빛을 내고 온도를 높이고 광도에 영향을 주는 건 수소핵융합 반응 중에 PP 반응도 있고 CNO 반응도 있지만 큰 별들은 CNO 순환 반응이 에너지도 많이 만들어내니까 광도에도 큰 영향을 주겠죠. B에 의한 비율이 감소한다. 그래요. C가 커지기 때문에 비율은 B가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디귿이 맞는 얘기예요. 16번도 해볼만 했어요. 17번. 아, 좋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틀린 친구들은요, 푸는 방법 외우세요. 근데 이거는 한 번 설명을 듣고 나면 다시는 안 잊어버릴 거예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나만 깨닫는다면. 17번은 광도가 동일한 포인트겠죠. 같은 밝기를 가진 서로 다른 주계열성을 공존하는 행성 A와 B의 중심별의 밝기가 나타낸 것이다. 이런 설명을 옳은 것만은 단 시선 방향성의 공정궤도면 일치한다 그랬습니다. 자, 출제자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일단 이거 주기가 짧아요. 그죠? 주기가 짧습니다. 뭐 여기서 주기가 지금 T1, T2 돼 있는데요. T3, T4.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예요. 공전 주기. 가리고 그 다음 와서 가리고. 이건 주기가 길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행성 B가 주기가 길구나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리는 게 1에서부터 0.992까지 가려졌단 말이에요. 0.996까지 가려졌어요. 딱 반. 이건 반만 가려진 겁니다. 자, 그래서 가렸을 때가 지금 이걸 많이 가렸구나. 이게 크다. 얼마나 클까요? 2배 클까요? 반지름이. 가리는 면적은 2배입니다. 가리는 면적이 2배예요. 자, 난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친구들 위해서 중심별의 크기는 얼마인지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데, 자, 요만한 행성이 여기를 가리고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살짝. 근데 면적이 요거 2배. 이거예요. 이게 지금 행성 B라면 이게 행성 A입니다. A는 B의 2배. 근데 우리가 이거 단면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중심별이 있고 이렇게 쭉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행성의 단면적으로 보는 거죠. 단면적. 단면적은 파이 R 제곱이거든요. 파이 R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게 2배가 된다면 면적이 2배가 된다면 그러면 이 면적이 2배라면 R은 얼마가 돼요? R은 루트 2가 돼야죠. 반지름이 루트 2가 돼야 루트 2에 제곱하면 면적이 2배가 되는 겁니까? 오케이.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이 문제에서는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기억에 공전주기는 쉬웠죠. 공전주기는 A가 B보다 짧다. 맞는 얘기고요. 니은에서 반지름은 A가 B의 2배이다. 그랬는데 2배면 A가 B의 2배면요. 이게 4배 넓은 면적 가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에 또 2배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아닌 걸로. 루트 2배였던 걸로. 디귿. T 시기에는 A, B 모두 지구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요. 그걸 설명을 해 드릴게요. T1 시기. T1 시기. T1 시기가 뭡니까? 식현상이 끝난 시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통질량 중심이 있고 별이 돌아가고 행성이 돌아갑니다. 지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식현상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식현상이 일어나는 시기는 어디 있는 거예요? 별이 여기 있고 행성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이제 T1 시기라는 건 뭐냐면 별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행성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행성 A와 행성 B잖아요. 행성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로 가고 짜자자잔 이게 일로 벗어나고 다시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 다 보이기 시작하니까 지구에서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알겠죠? 행성은 지구에서 멀어지고 별은 가까워지는 시기. 자, 그래서 A, B는 행성이기 때문에 이건 지구에서 이제 멀어지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식현상이 일어날 때가 행성이 제일 가까웠을 때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디귿 보기 땡입니다. 답은 기억만 맞는 답이었어요. 17번은 요거 루트 2라는 거 면적이 단면적 파이 R 제곱이니까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됐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18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평탄우주 A, B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평탄우주예요. 평탄우주.
수제자는 왜 평탄우주라고 줬을까? 의미가 뭘까? 평탄우주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0에 수렴하는 값으로 팽창하긴 하는데 0에 수렴하는 값으로 가는 우주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중요해요? 이게 닫힌 우주, 평탄우주, 열린 우주도 중요한 건 밀도라 그랬잖아요. 밀도. 우주 밀도가 평탄우주. 그럼 여러분도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이거는 우주 밀도가 인계 밀도와 똑같은 거. 이게 평탄우주인데 이런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인계 밀도에 대한 우주의 평균 밀도 B는 A와 B가 같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1이 나와야 돼요. 평탄우주이기 때문에. 평탄우주라고 아예 못을 박아서 얘기를 했으니까. 닫힌 우주라면 우주 밀도가 인계 밀도보다 큰 거고요. 열린 우주라면 우주 밀도가 인계 밀도보다 작은 겁니다. 평탄우주는 같은 거죠. 현재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근데 보니까 우주의 크기가 지금은 현재는 요거예요. 그래서 평탄우주라고 생각하는데 이 평탄우주와 이 평탄우주에서 A는 지금 뭡니까? 이거? 우주의 크기 엄청 커질 거잖아요. 나중에. 와 이러면 이거는 이제 가속 팽창하는 우주가 되는 거죠. 가속 팽창이니까 뭐가 떠올라요? 암흑 에너지. 팽창하는 힘. 진공에 있다는 그거. 암흑 에너지 비는 A가 B보다 크다. 맞는 얘기고요. 디귿 갑니다. 현재 우주의 나이는 A가 B보다 많다. 이거는 좀 쉬워요. 이거 보면 돼요. 돋보기. 네, 너무 작아서 돋보기로 갈게요. 돋보기로. 자, A 같은 경우에 현재 우주의 나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우주의 나이예요. 근데 B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우주의 나이. 현재 우주의 나이입니다. A가 우주의 나이가 큰 거죠. 자료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많다. 맞는 얘기. 정답 5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19번 봅니다. 그림은 지구 공전궤도 20일의 변화,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 나타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게 된 대로 고른 것입니다. 지구 공전궤도 20일, 자전축 기울기 외의 요인은 그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게 공전궤도 20일이고 어떤 게 자전축 기울기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네요.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왜요? 여러분들 이건 알잖아요. 자전축 기울기 현재 얼마예요? 23.5도. 이건 다 알고 있죠? 현재 23.5도, 24도, 25도, 23도 사이 23.5도. 네가 자전축 기울기구나. 공전궤도 20일은 B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지구 공전궤도 20일 자전축 기울기 외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기억에 자전축 기울기 변화는 B다. A라는 거 우리가 찾았고요. 니은에서 10만 년을 근일점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는 겨울이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말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거 외우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태양에 가까울 때가 있고 멀 때가 있어요. 가까울 때 우리나라가 가까울 때가 이게 뭐냐 근일점이에요. 근일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축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적도를 그려보면 남반구가 햇빛을 수직으로 받아요. 근일점에서 남반구가 여름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북반구는 겨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외우기 힘들면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따뜻한 겨울입니까? 추운 겨울입니까? 겨울인데 가깝잖아요. 따뜻한 겨울이에요. 북반구에 태어난 우리가 잘 태어난 거다. 다행이다. 그래서 연교차가 지금 북반구가 작다. 겨울에 따뜻하고 멀리 있을 때가 여름이기 때문에 여름에 시원하다. 그런데 이게 바뀌려면요. 자연축 기울기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계절이 이제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세차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세차운동.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공전궤도 20일이나 자연축 기울기만 얘기했기 때문에 세차운동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돼요. 자연축이 더 기울어지건 20mm 커지건 작아지건 가까울 때가 겨울입니다. 그 니은 보기. 근일점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는 겨울이다. 맞는 얘기예요. 난 세차운동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진짜 많이 강조했잖아요. 여기서 킬러 문제 나올 거다. 1등급을 노린다면 꼭 선생님의 개념 강의 열심히 듣고 특히 또 심화 개념 강의에서 이거 자세히 설명하거든요. 더 들어야 돼요. 심화 개념 강의까지. 알겠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솔직히 나는 1등급은 원하지 않는다. 3등급만 나오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거 하지 마세요.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나머지 다 하고 안정적으로 3등급이 나왔을 때 그때 이거 건드리세요. 알겠죠? 이거 시간 많이 걸려요. 개념도 좀 어렵고. 이건 킬러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디귿 보기.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A식이 커진다 그랬습니다. 자, 자전수 기울기 두 글자로 뭐예요? 계절. 세 글자로 연교차. 그 다음 9글자로 태양의 남중고도 차이. 자, 현재보다 A 시기에 자전수 기울기가 커졌습니다. 일단 연교차 커졌어요. 자전수 기울기 연교차라고 했죠. 커졌으니까 연교차 커진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A 시기에 현재보다 공중궤도 이심률이 어때요? B가 공중궤도 이심률인데 짜잔, 약간 작아졌어요. 약간 작아졌어. 작아졌다. 이심률이 작다. 원으로 가야 돼요. 이심률이 없다. 찌그러지지 않았다. 0이다. 원이다. 그런 얘기니까. 먼 곳이 조금 더 멀어집니다. 가까운 곳 조금 더 가까워지고. 가까운 곳이 좀 멀어지고, 먼 곳이 가까워지고. 그래야 이제 이렇게 원이 되는 거죠. 원이 되는 건데, 아니, 겨울에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겨울에 더 추워져. 연교차가 커지니까. 이모 저모. 더 추워진다. 연교차가 커진다는 얘기죠. 겨울에 추워지기 때문에. 현재보다 A식이 커진다. 디귿 정답이고요. 답은 디귿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예요. 그림과는 은하 A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는 B에서 관측한 C와 D의 스펙트럼에서 방출선이 각각 적색 편이된 것을 비교 스펙트럼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얘네들은 동일 평면상에 위치하고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아, 진짜 어려운 문제죠. 아마 오답률 1위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많이 힘들어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 문제도요, 푸는 방법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마도 정말로 구평이나 수능에서 킬러 문제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문제고요. 진짜 잘 만든 문제예요. 아주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하는 문제고요. 풀이 방식을 아예 외워버리세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풀었던 것보다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법이 뭐냐면 적색편이량이래요. 우리가 Z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자, 일단 그림과는 은하에 대해 상대적인 위치고요. 일단 상대적인 위치를 보고 여러분들이 일단 뭘 떠올려야 되냐면요. 이거 직각삼각형인데? 느낌 딱 오잖아요. 이게 3이고, 이게 4고, 이거 5입니다. 5. 실제로 195 곱하기 이제 3분의 4 중 260이 나오죠. 여기는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나는 B에서 관측한 거예요. B에서 C와 D의 스펙트럼을 관측한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아, D가 좀 더 머네. C는 B에서 거리가 4까지는 안 가겠구나.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떠오르는 공식이 하나 있죠. 후퇴속도 V는 원래 파장분의 관측 파장 빼기 원래 파장 곱하기 광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뭐라고도 쓰냐면 그냥 원래 파장분의 델타랍니다. 파장 변화량 곱하기 광속이라고도 써요. 그래서 후퇴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후퇴속도를 구해 놓으면 V 후퇴속도가 또 V는 HR이 되잖아요. 허블 상수 일정하기 때문에 거리에 이게 비례하는 거죠. 거리가 오면 후퇴속도 빨라지는 거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H는 또 어떻게 구해요? H는 또 R분의 V다. 이렇게 해서 또 구할 수도 있고, 거리를 알게 되면 여기 거리 줬기 때문에 요거 이제 후퇴속도 알아내면 그러면 이제 허블 상수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대로 난 풀었어. 이런 친구들 잘한 겁니다. 다음에 이런 문제 나와도 틀릴 가능성 별로 없어요. 근데 난 저렇게 안 풀었는데 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풀이 방법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공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V는 후퇴속도는 원래 파장분의 델타랍니다. 관측 파장 빼기 원래 파장이죠. 곱하기 광속이에요. 자, 일단 이거 일정합니다. 광속 일정해요. 그죠? 요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요 값을 적색 편이량이라고 불러요. 적색 편이량. Z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자, 은하 C의 적색 편이량 얼마인지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광속만 곱해주면 은하 C의 후퇴속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래 파장을 500을 갖고 했어. 파장 변화량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래 파장을 400을 갖고 했어. 그랬을 때 이 적색 편이랑, 은하 C의 적색 편이랑 달라져야 돼요? 안 달라져야 돼요? 안 달라져야죠. 달라지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은하 C는 후퇴속도가 일정하잖아요. 광속도 일정, 이 값은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기 있는 이 파장이 얼마인지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물어보잖아요. 은하-D.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은하-C, 은하-D 어렵지도 않아요. 적색 편이랑 먼저 한번 구해보세요. 은하-C의 적색 편이량이 얼마일까요? 구할 수 있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아, 원래 파장이 500이야. 500. 관측 파장. 그죠? 파장 변화량 523이니까 23.4야. 이게 은하-C의 적색 편이량입니다. 알겠죠? 은하-C 적색 편이량 얼마냐면요. 선생님 계산해 봤는데 0.0468이에요. 0.0468. 이게 은하-C의 적색 편이량입니다. 은하-D의 적색 편이량 계산할 수 있죠? 얼마입니까? 빨간색으로 할까요? 그래도 보기 안 좋다. 이쪽은 역시 하얀색이 제맛이죠. 500분의 파장 변화량 얼마예요? 31.2. 31.2입니다. 아, 이거 계산해 주면 돼요. 좀 크게 나타나겠는데 계산해 보면요. 0.062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적색 편이량이 이걸 지워봐도 될까요? 계산했으니까. 이게 커진다. 광속 일정이죠? 속도가 커지는 겁니다. 이 적색 편이량이 바로 뭐와 연관이 있는 거냐면 후퇴 속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후퇴 속도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후퇴 속도는 또 뭐와 연관이 있습니까? VNHR, 허블 상수 일정한 거잖아요. 후퇴 속도가 커지면 거리가 커지는 거죠. 거리에 비례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0.468이고요. 0.624입니다.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나요? 와야 되는데. 와야 됩니다. 와야 돼요. 은하-D가 이게 4잖아요. 0.0624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거리에 비례하는 거랬죠? 0.0624를 4로 놔보세요. 0.0468은 뭡니까? 우리 이과잖아요. 느낌 딱 오죠? 3이에요. 3. 아, 거리에 비례한다는데 그러면 이 거리가 3인 이 거리도 이것도 3 나오겠네. 3. 이 거리 얼마예요? 그럼 이게 거리가 지금 3일 때 195잖아요. 아, 이거 195겠는데 이 거리. 추출될 의도가 바로 파악이 돼요. 적색 편이량을 구해놓으면. 그리고 문제도 정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 꼭 명심하세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요거 이제 선생님 지워놓고 기억보기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491.2이다 그랬습니다. 아, 그런가요? 원래 어떻게 풀었다고요? 람다 제로에다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500 넣고 오차를 꼭 가끔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500 넣고 그 다음에 31.2를 넣습니다. 이게 얼마였어요? 이게 이제 적색 편이량인데 0.0624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0.0624는 적색 편이랑 항상 일정해야 돼요. 얼마로 해도 500이 아니고 460을 써도 460분의 관측 파장의 기억이죠. 이번에는 빼기 460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해보면 460분의 기억은 460분의 460은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쪽으로 넘겨주면 1.0624가 됩니다. 기억 구할 수 있죠. 기억을 구해보면요. 기억은 선생님이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기억은 488.7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는 땡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안 구했다면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구했을 겁니다. 이거 가지고 500에서 531점 가지고 0.064 나왔죠? 그럼 이렇게 안 구했으면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0.0 그러니까 이거 500분의 31.2 곱하기 광속 3 곱하기 10의 5승 해서 V 후퇴속도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후퇴속도를 구해서 후퇴속도는
넣고 이제 또 시작한 거죠. 460에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빼기 460은 곱하기 광소. 여기서 기억을 구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숫자도 많이 커지고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거보다는 선생님이 풀어줬던 방법 훨씬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미음봉이 갑니다. 허블 상수는 72km 세포 메가파섹이다 그랬어요. 허블 상수를 구해야 되는군요. 허블 상수를 구하려면 h는 r분의 v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v 후퇴속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해요? 0.0624 구했으니까 이거 거기다가 요거 구해주면 이게 0.0624 곱하기 이거거든요. v 후퇴속도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 후퇴속도를 구해보니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여러분들 했을 텐데 얼마가 나왔냐면 은하 D 후퇴속도는 18720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후퇴속도 구했으니까 18720분의 거리를 구하면 되잖아요. R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거리는 얼마가 나오냐면 지금 은하 D 거리 260입니다. 260 해주면 되죠. 그러면 니은은 맞는 얘기예요. 72가 나오고요. 자, D급 보기. A에서 C까지의 거리는 520이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 이제 했으니까 좀 지우고. 이거는 적색 편이량을 구했다면, 그래요. 적색 편이량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후퇴 속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는 거죠. 허블 상수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색 편이량 구해보니까 0.0624인데, 은하 C 같은 경우에는 0.0468. 이거 4면 이건 3이다. 3이거든요. 그렇다면 A에서 C까지의 거리는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5에 3 되는 거잖아요. 얼마가 돼? A에서 C까지의 거리는 8이에요. 8. 이 거리는 8입니다. 거리 4가 260입니다. 8은 얼마가 돼요? 260에 곱하기 2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520이 되는 거죠. 디귿 맞는 얘기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까다로운 킬러 문제로 잘 나올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꼭 적색 편이량을 구해라. 그냥 기계적으로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원래 파장분의 관측 파장 빼기 원래 파장값. 이 적색 편이량을 구해놓고 시작하면 굉장히 편해져요. 빨리 풀 수 있고 쉽게 풀 수 있고. 알겠죠? 여기다 곱하기 이제 광속 3 곱하기 12호속만 해주면 후퇴 속도 나오는 거고. 오케이? 그런 겁니다. 됐습니다. 자,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요. 이제 정말 내가 약한 게 저런 거였는데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20번 문제를 비롯해서 까다로웠던 문제들 여러분들 아마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잘 익혀두시고 이거는 꼭 외워두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까다로운 문제들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은요. 풀이 방법 외워두시면 정말 유용하게 잘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를 만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